어머니, 그만 보내세요. 부담스러워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기른 농산물들 하나하나 손으로 포장해서 고낸 김치와 고구마들 모든 게 사랑이었는데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가 사온 비싼 샤인머스켓을 받고는 엄마, 고마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낫나 싶을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시어머니의 정성은 부담이고 친정 어머니의 선물은 고마운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해준 일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정말이에요. 오늘은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아들 하나 키운 김말순 할머니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로 65이죠.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이 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준호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 하다 보면 온몸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밭에서 나는 농산물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화학비료 안 쓰고 정성으로만 키워요. 이웃들도 인정해 주시죠. 말순이네 배추가 제일 맛있다. 말순이네 고구마는 달기가 꿀 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 손으로 기른 것들이니까 말입니다. 준호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그랬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 팔고 농협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밤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우리 준호만큼은 도시에서 떳떳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들어주셨나 봅니다. 준호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당에 나가 큰 소리로 울었죠. 이웃 할머니들이 뭔 일이냐고 달려왔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했더니 다들 말순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깜짝 소식이 왔어요. 결혼한다는 거였습니다. 상대는 서울 사는 대학 나온 여자라고 했어요. 준호가 전화로 엄마 지민이라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할 거예요라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며느리가 온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벌써부터 며느리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격은 어떨까? 우리 시골 음식도 잘 먹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밭으로 나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딸도 생기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준호가 어릴 때부터 늘 바랐던 일이었어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우다 보니 가끔 딸이 그리웠거든요. 이웃집 딸들이 엄마 손잡고 다니는 모습 보면 부러웠죠. 이제야 제게도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긴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며느리한테 뭘 해줄까 벌써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밭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들 보내주고 직접 담근 김치도 주고 싶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정성껏 키운 것들로 며느리 몸보신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서울 강남 어딘가 호텔이었는데 처음 가보는 곳이라 겁이 나더라고요. 준호가 엄마 그냥 오시면 돼요라고 했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밭에서 제일 좋은 배추로 김치 담그고 올해 처음 캔 고구마도 쪘어요. 플라스틱 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가방에 넣었죠. 무겁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집 최고 음식들로 며느리 첫인상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지민이가 생각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키도 크고 화장도 고급스럽게 했어요. 옷차림새도 세련됐죠.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고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쁘게 생겼네. 제가 지민이 손을 잡고 말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줍어 하더라고요. 귀여웠어요. 식사 중간에 가방에서 김치통과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지민아, 우리 밭에서 캔 거야. 맛 좀 봐. 제가 말하니까 지민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면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직접 만드신 거죠라고 했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맛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고구마도 한 입 베어 물고는 달콤하네요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우리 음식 잘 먹는 며느리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도 함께 계셨는데 정말 도시 사람답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브랜드백도 들고 계시고 말씨도 고급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죠. 제가 촌스러워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계속 맛있어요. 감사해요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음식은 정성이구나 싶었죠.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엄마가 손수 만든 것만 못하잖아요. 우리 지민이도 그걸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준호랑 지민이를 배웅하면서 지민아, 우리 집 오면 더 맛있는 것들 해줄게라고 했어요. 지민이가 네, 꼭 뵙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정말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지민이의 예쁜 미소, 고마워하는 표정들 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혼자 키워온 준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혔어요. 2달 뒤였죠. 그때까지 지민이한테 더 많은 것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농산물로 몸보신도 시켜주고 시골 인정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살림을 차린 준호와 지민이한테 뭔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도시에서 신접살이 하면 뭐가 부족할 텐데 저라도 도와줘야죠. 그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두릅이 올라오면 새벽에 나가서 제일 연한 것들만 골라 땄어요. 가시 하나하나 정리하고 곱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죠. 지민아, 두릅 나물 해먹어라. 몸에 좋다라고 메모도 적어서 말이에요. 지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두릅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두릅 나물 만들어서 준호랑 맛있게 먹었어요. 그 문자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웃 할머니들한테 자랑도 했죠. 우리 며느리가 두릅 나물 해먹고 고맙다고 문자 보냈다고 말이에요. 여름에는 옥수수가 익었어요. 새벽 이슬 맞은 옥수수가 제일 달거든요.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가 제일 통통한 것들만 골라 땄습니다. 한 상자 가득 담아서 보냈어요. 찜통에 쪄 먹으면 꿀맛이거든요. 이번에도 지민이 안개서
고맙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옥수수 너무 달고 맛있어요. 준호도 어릴 때 생각난다고 하네요. 준호 어릴 때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더 기분이 좋았죠. 우리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을이 되니까 배추를 심어야 했어요. 올해는 며느리 생각하면서 더 정성껏 키웠습니다. 농약 안 치고 손으로 일일이 벌레 잡고 물도 자주 줬어요. 배추 하나하나가 다 지민이를 위한 거였죠. 김장철이 되자 온 동네가 바빴어요.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 담그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지민이 몫으로 따로 작은 통에 담았어요. 젓갈도 좋은 것만 쓰고 고춧가루도 색깔 고운 것만 골라서 말이죠. 김치 다 담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이 김치 먹고 지민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포장할 때도 정성스럽게 했죠. 터지지 않게 비닐도 2겹으로 싸고 상자도 튼튼한 걸로 골라서 보냈습니다. 겨울에는 고구마를 보냈어요. 저장고에 둔 고구마들이 꿀처럼 달았거든요. 큰 것만 골라서 한 박스 가득 담았죠. 군고구마 해 먹으면 속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절마다 뭔가씩 보내니까 지민이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죠. 문자도 예쁘게 보내고 말이에요. 준호한테도 물어봤어요. 지민이가 우리 농산물 잘 먹니? 그러니까 네 엄마. 지민이가 엄마 손맛 안다고 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역시 제 눈에는 틀림없었구나 싶었습니다. 매주 뭔가씩 보내는 게 일상이 됐어요. 텃밭에서 상추 따면 상추 보내고 깻잎 자라면 깻잎 보내고 말이죠. 택배기사 아저씨도 이제 저를 알아봐요. 또 며느리한테 보내시는 거죠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지민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봄이 되니까 또 두릅철이었어요. 작년에 지민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으니 올해도 보내줘야죠.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순만 골랐다고 하나하나 손질해서 예쁘게 포장했어요. 지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지민아, 올해도 두릅 나왔다. 내일 보낼 테니까 받아라 그런데 지민이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짧게 끝내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바쁠 수도 있잖아요. 신혼인데 회사 일도 있을 테고 말이죠. 두릅 보내고 나서 문자를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딱 3글자만 왔어요. 뭔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여름에 감자를 캤어요. 올해 감자가 정말 잘 됐거든요. 크기도 알맞고 모양도 예뻤어요. 흙 털고 깨끗하게 씻어서 보냈죠. 지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지민아, 이번엔 감자 캐서 보냈다.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관심도 없더라고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자 답장도 점점 짧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모티콘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글자만 툭툭 보내고 말아요. 제가 길게 써서 보내도 답장은 한 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수수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 왔어요. 이틀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준호야, 지민이 옥수수 받았나? 그러니까 받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받고도 연락 안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마워하던 지민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음식이 맛없었나 아니면 너무 자주 보내서 부담스러웠나? 하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어요. 지민이는 여전히 예의는 지켰거든요. 고맙다는 말도 하고 잘 받았다는 연락도 해요.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할까요? 가을에 배추를 또 보냈어요. 김치 담그라고 말이죠. 이번에는 전화를 안 하고 문자만 보냈어요. 지민아, 배추 보냈다. 김치 담가 먹어라 답장이 한참 뒤에 왔는데 네, 감사해요였어요. 반말까지는 아니어도 존댓말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이웃 할머니한테 하소연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새 좀 차갑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다 그래. 처음에만 좋다가 나중에는 귀찮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민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며느리들과 똑같았나 봐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가 너무 자주 연락했나 아니면 농산물을 너무 많이 보냈나?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부담스러워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지민이가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웬일인지 아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왜, 무슨 일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한참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꺼내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요, 안부 전화드린 거예요 라고 하는데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잘 있나 제가 묻자 네, 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연락이 좀 뜸하더라. 바쁜가 그러니까 또 한참 뜸을 들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지민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걸까요? 뭐가 부담스럽다고 하냐?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준호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냥 반찬 보내주시는 것도 그렇고 자주 연락하시는 것도 좀 줄여주셨으면 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부담이라니. 그동안 지민이가 고맙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맛있다던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정성껏 키운 농산물들, 새벽에 일어나 포장한 것들이 다 부담이었다니 말이에요. 준호는 그냥 피곤한 듯이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요. 시어머니가 너무 챙기면 부담스러워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다니 그럼 제가 구식이란 말인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기는 게 나쁜 일인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가끔 명절 때만 연락하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만요. 1년에 몇 번만 연락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럼 평소에는 남남처럼 지내란 말인가요? 지민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나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지민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준호가 눈치로 판단한 거였어요. 그럼 지민이 진짜 속마음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다 헛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농사 짓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낸 것들 말이에요. 며느리 건강 챙겨준다고 한 일들이 다 부담이었다니. 준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요. 그럼 제가 틀렸단 말인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끼고 챙기는 게 구식이고 나쁜 일인가요? 예전에는 시집 오면 친정보다 시댁을 더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른가 봐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지민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고마워하던 모습, 김치 먹고 맛있다고 하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였을 텐데 언제부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들이 중간에서 해결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지민이랑 직접 대화했으면 나았을 텐데 준호가 나서면서 더 어색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네 집에 놀러 간 날이었는데 마침 지민이 친정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일찍 가겠다고 했는데 지민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만나자고 했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한 대 섰어요. 거기서 내린 분이 지민이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도시 사람다웠어요. 깔끔한 정장에 구두도 반짝반짝하고 머리도 파마를 고급스럽게 하셨더라고요. 손에는 예쁜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뭔가 비싼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평상복에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갑자기 초라해지더라고요. 옷차림새부터가 확실히 달랐어요.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눴는데 지민이 친정, 어머니가 지민아, 엄마가 사왔어라고 하시면서 쇼핑백을 내미시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이었어요. 포도알 하나하나가 구슬같이 탐스러웠습니다. 지민이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엄마, 이거 정말 비싼 건데 왜 샀어? 하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는 우리 딸 좋은 거 먹어야지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제가 보낸 농산물들 받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더니 친정에서 가져온 건 이렇게 좋아하네요. 같은 과일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라고 지민이가 말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백화점이요. 저는 우리 밭에서 정성껏 기른 것들을 보냈는데 백화점에서 사온 게 더 좋은 건가요? 준호도 장모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보낼 때는 엄마 너무 자주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똑같이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건데 받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지민이가 포도를 씻어서 가져왔어요. 같이 드세요라고 하면서 제 앞에도 접시를 놨는데 제 기분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포도는 달고 맛있었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친정 어머니와 지민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서운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몸은 좀 어떠니?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저도 지민이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민아,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고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지민이가 역시 엄마가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똑같이 챙겨주는 건데 왜 친정 어머니 것만 좋을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샤인머스켓과 제가 보낸 농산물들 사이에 뭔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정성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친정과 시댁의 차이일까요?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지민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보인 그 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빼고는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부담이고 친정 어머니는 고마운 존재인가 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친정 어머니가 나누던 대화, 샤인머스켓을 받고 기뻐하던 지민이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속은 후끈거렸어요. 밭둑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지민이를 위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두릅 따던 일 감작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하던 일들 말이에요. 정을 줬는데 왜 남처럼 대하지 하늘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장가가면 며느리도 딸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 엄마만 못하더라고요. 밭에 심어놓은 배추들이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올 가을에도 지민이한테 보내주려고 정성껏 기르고 있는 배추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부담일까 혼자 물어봤어요. 답은 뻔했죠. 아이고, 내가 정말 바보였네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행히 이웃집들은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아내일 뿐이죠. 친정 엄마가 따로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엄마처럼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나도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도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면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친정 엄마가 해주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을 텐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지민이도 지금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럽고 친정 엄마만큼은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연락을 끊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친정 어머니처럼 될 방법이 있을까요? 한참 생각하다 보니 답이 나왔어요. 억지로 가족이 될 필요는 없구나. 그 순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지민이랑 저는 각자 다른 사람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관계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의를 지키면 되는 거죠. 지민이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4시가 되니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농사일 준비하러 일어날 시간이었죠. 밭둑에서 일어나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착하자 스스로한테 다짐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던 배추밭이 참 예뻤습니다. 이 배추들은 제가 먹든지 이웃들한테 나눠주든지 하면 되겠어요. 더 이상 지민이 부담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민이한테 농산물 보내는 일도 중단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먼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추석이 되어서야 연락을 했어요. 지민아, 추석 잘 보내라 간단하게 문자만 보냈죠. 답장이 왔는데 어머니도 추석 잘 보내세요였어요.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부담을 안 주니까 지민이도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 준호네가 인사하러 왔을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싸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당히만 챙겨줬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하면서 김치 작은 통 하나랑 고구마 몇 개만 줬어요. 지민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당히 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싶었어요. 준호도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물어보니까 전보다 여유로워 보이세요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민이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농산물 보내지 않았어요. 두릅이 나고 감자가 나고 해도 그냥 놔뒀습니다. 대신 이웃들한테 나눠줬어요. 말순이 농사 잘 짓네. 올해 두릅이 특히 맛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지민이한테서는 가끔 안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도 잘 지낸다. 너희들도 건강해라 간단하게 답장했어요. 길게 쓰지 않았는데도 답장이 빨리 왔어요. 어느 날은 지민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바쁘긴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농사일 힘드시지 않아요? 라고 지민이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할만하다고 답했습니다. 몸 건강히 하세요라고 지민이가 말하는 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더 진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설날에도 적당히 만났어요. 떡국 끓여주고 세뱃돈도 줬지만 예전처럼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지민이가 맛있어요라고 하면서 떡국을 다 먹더라고요.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날 준호가 엄마, 지민이가 엄마를 많이 좋아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잘못 봤나 봐요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였어요.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해요. 농산물도 꼭 필요할 때, 지민이가 원할 때만 조금씩 보내죠. 예전처럼 매주 뭔가씩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고마워해요. 지민이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지만 어색하지도 않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적당한 거리의 평화인가 봐요. 가끔 만나서 안부 묻고 명절에 같이 음식 먹고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관계는 억지로 가까워질 때 깨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었을 때 지켜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편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거나 겪게 될 관계의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순 할머니처럼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했던 경험 있으시죠? 반대로 누군가의 과도한 관심이나 호의가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도 관심도 적당해야 아름다워요.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전과 다른 가족관계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억지로 끈끈한 정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말순 할머니가 깨달은 것처럼 관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에서 만나는 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의 평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